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 증여세 피하는 법, 증여세 줄이는 법, 증여세 안 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이제 증여받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증여받는 우리 아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예, 이 세금은 증여받는 우리 아들이 내는 겁니다. 일단 그 증여세를 한번 보시죠. 이제 1억까지는 10%, 그리고 이제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그리고 30억이 넘어가면 50%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증여세가 무섭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했을 경우 만일 내가 이제 우리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돈이 손자한테 갈 거니까 우리 아들한테 안 주고 이제 손자한테 바로 줬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세대 생략 할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증여세에 이제 30%를 더해서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여 공제 한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면세점 범위 내에서 이제 증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그 부부끼리는 이제 10년입니다.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는 이제 증여해도 세금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식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식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이게 면세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이제 증여를 하면 일단 세금은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10년 동안 합산하는 거니까 효과는 그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하다 보면 면세점 범위 내에서 증여는 하진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걸 해야지 실질적인 절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제가 있고 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있죠. 딸이 있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손녀, 손자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우리 배우자, 내 아내한테 이제 1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이때는 이제 증여세가 없겠죠. 부부는 6억까지는 증여해도 이제 세금은 없는 거죠. 이게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을 내 배우자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우리 그 아들한테 1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1억 이하니까 이제 10%,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세금을 우리 아들이 내야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아들은 저한테 이제 1억을 받아서 500만 원 세금을 내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내 배우자나 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는 한 몸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증여하는 거나 내 배우자가 증여하는 게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자기의 딸, 제 입장에서는 이제 손녀죠. 예, 자기 딸한테 이제 1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공제하고 8천만 원에 대해서 10%죠. 10%니까 이제 800만 원. 우리 손녀가 이제 증여세를 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또 이제 1억 원을 증여해도 똑같죠. 우리 그 손자는 자기 아버지한테 1억 받아서 2천만 원 공제하고 이제 8천만 원에 대해서 10%, 800만 원 세금 내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증여를 했는데 1년 있다가 제가 이제 우리 손녀한테 다시 1억 원을 증여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은 우리 손녀는 이제 1억 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 공제는 다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그때 공제를 썼기 때문에 공제는 활용을 못하고 1억 원이니까 이제 10% 세율.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세대 생략 할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30% 할증해서 1,300만 원. 우리 손녀가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억 원을 주면은 우리 손녀는 1,300만 원 세금을 내고 증여세 내고 자기 손에는 이제 8,700만 원을 주겠죠. 자, 그리고 우리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차피 위에서 내려갈 때는 한 몸으로 봅니다. 제가 주는 거나 제 배우자가 주는 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손자한테 1억 원을 줬다. 그러면
세금은 10%지만 이제 30% 할증되기 때문에 1,300만 원을 징여세 내고 이제 8,700만 원을 이제 자기가 받으면 되겠죠. 자, 근데 저한테 이제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삼촌이죠. 이제 삼촌이 우리 그 손자한테 1억 원을 줬다. 이 관계는 이제 기타 친족입니다. 이제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징여재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1억 원을 주면 손자는 1,000만 원은 이제 공제받고 나머지 이제 9천만 원에 대해서 1억 이하니까 10%죠. 그래서 900만 원 이제 세금을 내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제 딸이죠. 이 입장에서는 뭐 고모가 되겠죠. 예. 고모가 또 우리 그 손자한테 1억을 줬다. 이렇게 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1억에 대해서 10% 이제 공제는 쓴 겁니다. 삼촌이 1억을 줬기 때문에 공제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제는 다 끝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1억에 대해서 10% 그래서 1,000만 원 이제 세금을 내고 이제 9천만 원 손에 주겠죠. 이걸 좀 잘 활용하면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삼촌이나 고모가 돈을 뭐 1억씩 주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들의 자식한테도 이 아들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잘 활용해서 크로스로 이렇게 주면은 실질적인 절세가 됩니다. 다만 이때 이제 돈을 줄 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자녀가 뭐 나중에 커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할 때 뭐 부주 형식으로 주면 좀 큰 금액을 주고 그리고 징여세 신고를 하면 되겠죠. 이걸 잘 활용하면 이제 실질적인 절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차용증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증여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이건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형식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는다 그러면 증여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이걸 잘 활용하면 이제 실질적인 절세가 되죠. 이제 상속증여세법상 보면 증여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여재산 가액이라 그래서 이 증여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1,000만 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그 지금 세법상 이자는 4.6%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2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꿔줬다. 그리고 차용증을 썼다. 차용증 쓴 게 명백하고 돈을 꿔줬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자를 안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이자에 대한 부분 2억 1,700만 원을 이제 역산해서 그 이자를 계산해 보면 한 9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차용증이 있으면 2억 1,700만 원까지 이게 꿔줘도 우리 아들한테 그리고 이제 차용증만 있으면 이거는 이제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차용증이 없으면 그냥 주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징여세를 내는 거지만 차용증이 명백하게 있고 또 차용증의 공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떼서 뒤에 이제 첨부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건 차용한 걸로 빌려간 걸로 이렇게 인정받겠죠. 자, 이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징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법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부분인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보면 이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은 뭐 이 증여이익이 1,000만 원이지만, 이제 법인의 주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1억이 넘어야만, 증여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바로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100%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다가 21억 7천까지 돈을 꿔줘도, 그러면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가수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법인에다가 21억 7천을 돈을 꿔줬다. 그랬을 경우 이자를 안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걸 잘 활용해서 상속증여에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거에 좀 여러 가지 전략을 좀 믹스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녀가 갖고 있는 법인, 이 법인을 활용해서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이렇게 이제 좀 큰 금액을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이 법인에서 이 돈 갖고 뭘 할 거 아닙니까? 뭐 부동산을 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억 7천까지는 돈을 꿔줘도 이자 안 받아도 별 문제 없다는 거죠. 요 금액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녀의 그 자식들이나 또 배우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주주 구성을 좀 달리 한 다음에 뭐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5억 정도 이렇게 구조를 좀 잘 짜놓으면 뭐 내 돈 한 80억 정도 꿔줘도 이자 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죠. 이걸 잘 믹스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상속증여를 많이 하고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이거는 그 조세특례 제한법상 나와 있고, 사실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거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기여하는 거죠. 뭐 고용도 창출되고 또 이제 고용이 창출되면 이제 세금도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죠. 자,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그 자녀한테 돈을 이렇게 일정 부분 줬다. 그랬을 경우 그 우리 자녀가 일정 기간 안에 이제 사업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다는 거죠. 증여세 과세가액 이제 5억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고 5억 초과 30억까지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요거는 나중에 이제 상속이 들어갔을 때 합산과세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그 자녀가 사업 기회를 좀 제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이렇게 좀 분사해서 뭐 이걸 좀 구조를 좀 짠 다음에 자녀가 그 사업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30억까지 뭐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 10% 세율. 사실 이게 엄청나게 절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억까지는 이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이제 30억까지는 10%. 거기다가 또 10명 이상 고용하면 이제 50억. 근데 요게 아마 내년에는 이 과세가액이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고 60억까지 해서 10%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